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9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거래 많네요. 오늘 거래 많네요. 제가 여는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진심 어린 이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상급지, 이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사실 이 방송의 첫 시작 자체가 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 부동산을 접하게 되면 어디를 통해서 접합니까? 부동산 커뮤니티나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겠죠. 근데 제가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는 부동산 커뮤니티가 대다수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온갖 이권이 관련된 이 사람들이 와서 글을 쓰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구나. 예, 그런 식으로 좀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야바위꾼 사이에서 이 쉽사리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고자 무지성 상승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지에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이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알아서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향 평균화된 시장만 매번 분석하는 셈이라 제가 이쪽 사람들이 뭐 잘 살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들까지는 뭐 굳이 이미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서 굳이 다루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향 평균화만 다루지는 않고 실거래가를 보면서 요렇게 뭐 능력 되는 사람들 25억 두산 이버드 제니스 거래 그래도 한 열흘에 한 건 정도는 일어나나요? 발생하나요? 아마 그 정도 발생하는 모습이라든지 비싼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대 뭐 평당 뭐 5천만 원 뭐 4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구간들도 다 보여드리고 이 층별로 가격 차이 13억부터 14억, 뭐 15억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비싼 아파트들도 다 다뤄드리고 버머 아이파크 1차 가격 12억 7천 그러면 2차 안전마진 1억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비싼 곳들도 다 가격은 다 다뤄드립니다. 그러면 비싼 걸 다뤄드리면서 이거는 요런 시장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비싼 아파트 오르니까 그 아래 아파트들도 오르겠구나, 그 밑에 것도 또 오르겠구나, 시장 전체가 오르겠구나, 이거는 과거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것과는 다르다 라는 부분까지 해서 비싼 아파트들도 다 다뤄드리긴 합니다. 네, 제가 말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전체를 다 조망하기도 해드립니다. 하방 압력 통계. 맞죠? 요런 부분들, 뭐 상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지 많을 테니까, 네. 신고가 몇 건을 단순 무시하기보다는 제가 좀,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지만 그것이 고점 대비 몇 퍼센트 상승이었다라든지, 혹은, 뭐 최근 몇 년간,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뭐 10억대 아파트들 연간 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석은 다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보통 커뮤니티나 다른 뭐 혹은 유튜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 신고가 나왔다 패닉 바잉으로 좀 유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거의 분절화되어서 따로따로 노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말로만 하던, 그네들이 말로만 하던 양극화의 모습이 그대로 시장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패닉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절반이 심리인데 심리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신고가가 계속 쌓이면 없던 수요도 불처럼 번질 수 있다. 제가 주간 브리핑이나 이런 곳에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비율 5%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도 좋은 시절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네네. 상급지와 하급지의 다양한 연관관계, 이 별로 관계가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매일 방송을 찍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뭐 할 말 못할 말 다 섞여 들어가기도 하는데 뭐 제 채널의 성격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이렇게 남겨 1일 실거래가 브리핑 하시지 않나요? 해서 이게 사실 고가와 중가, 저가 모두를 다 다뤄드립니다. 오히려 고가를 더 많이 다루고 이 저가의 아파트들 하락률 40에서 50%에 달하는 것들을 오히려 덜 다뤄드립니다.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똥구리님, 제 방송을 너무 잘 요약해 주셨어요. 실거주 필요하면 사라. 실거주 한 채 하는 거, 그거 전월세 사는 거보다 낫다. 지금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저가 아파트들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맞다. 단 고올 에버리지는 사양. 네, 2억 가지고 4억 대출 받아서 6억 사라. 이런 것들 막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집값 얼마 됐습니까? 예, 4억 됐습니다. 4억. 2020년, 21년 초반까지 이 고점을 형성했던 것들 이 사단에 났습니다. 야, 그럼 우리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올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거기도 30%, 40%, 외곽 지역은 50%, 그 이상 떨어진 것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둘 다 이렇게 갖는 상태. 다만 중국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들도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네 서울만 저렇게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대출 8알이 수도권에 몰리고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뉴스와 조금 같이 곁들여 볼게요. 폭등할 거다. 시세 차리고 얼마 노려가지고 이거 하는 거 정말 지금 여전히 투자 관점이라면 여전히 비추천하는 입장이고요. 수성구 핵심 학군지 그들만의 리그 양극화 인정. 10억 이상 넘어가는 거 인정. 있는 그대로 모습 다 인정하고 지나갑니다. 그걸 폄훼할 생각도 없습니다. 장기간 보합 수준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희망을 보고 싶은데 계속 별 볼 일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실 더 이상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경기 이런 것들 하방 압력이 굉장히 상승 중이다. 뉴스나 이런 것들 제가 계속 가지고 오는 이유가 부동산만 보고 있으면 이 숫자 노름에 방향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 예. 서둘러서 살 필요도 없다.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내후년에 사나. 예, 그것이 실거주가 된다면 당장 서둘러서 급할 필요는 없다. 내한테 맞는 물건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가격이면 더 좋을 것 같다. 투자로 들어갈 사람 하려면 해라. 아무도 말릴 사람 없다. 지 돈으로 사는데 벌어도 지 탓, 지 덕, 잃어도 지 탓.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가 상승은 원리금 비중이 소득 대비 높다면 주택 요런 부분 보유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지출이 일어나는지 주택구입 부담지수와 연관해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제 방송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 영상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영상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저는 하루에 10분 내외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8분이 지났습니다. 네, 서울 거래량 한번 다시 짚어보는데요. 자, 이 상태로 가면 서울 거래량 요렇게 3,800건대, 8월달도 3,800건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여기는 LH 물량 154건을 감안하고 다시 한번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해보면 3,000건대 초반,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거래 많네요. 307건. 지난주 8월 12일 화요일에는 274건. 그전에는 175건. 와, 거래 많긴 많죠. 근데 이게 뭡니까? 오늘 거래 많네요. 사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 글을 이렇게 남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 3일치 거래량. 지난 8월 15일이 휴일이었던 바람에 거래 신고가 하루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307건입니다. 거래가 많은 게 오늘 거래 많네요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거래가 적네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기존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것들 글 한번 쓰고 지나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거래량 많아지네?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띄우려고 그냥 무지성으로 막 쓰는 글들에 대한 비판이 담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해봐야 되지 않나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 9,800건, 이것도 9,980건까지인가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실거래 신고가 마무리되고 거래 취소가 한 1% 정도 진행되면서 거래 9,800건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600건대, 3,700건, 800건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0건대. 작년에 8,500, 6,000, 2,900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처럼 요 수순을 그대로 거쳐가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성장하면 집값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오릅니다.
자, 한국 0.8%대 GDP 성장률. 우리가 우위에 있던 것들이 중국이 다 앞서가고 중국 정세 살벌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기술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새는 곳이 너무 많더라. 2023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924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요 1800만원을 돈을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나 아파서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의료보험 다 내잖아요. 그렇듯이 새는 돈이 이렇게 많나? 중간에 새는 게 이렇게 많나? 그럼 근래 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쿠팡고된 안내하면서 이 자사몰, 이 대기업들이 자사몰을 직접 합니다. 근데 이거 해도 이쪽으로 유입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을 일단 먼저 끌어모아야 되는데 저쪽 가면 싸긴 싼데 그 쇼핑객들을 유입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것도 봅니다. 쿠팡이나 이런 것들 이 날강도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예전에 물건을 팔려고 했을 때 수수료율이 그때 당시에 한 17%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G마켓, 옥션 이런 것들 13%대 수수료를 받았었는데요. 장난 아니죠. 기업들도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추후에 이런 것들도 뉴스를 보면 비판도 하지만 쟤네들도 대기업도 쿠팡같이 뭔가 연합하는 이게 누가 LG 회원 가입하고 누가 아모레 가입하고 누가 이런 자사몰에 들어가고 누가 일일이 가입하겠습니까? CJ제일제당도 쿠팡에 무릎 꿇었잖아요. CJ제일제당도 쿠팡 수수료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거 비비고 만두 맛있는데 한동안 쿠팡에 비비고 만두 이런 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최근에 올라오죠. 수수료를 다시 조정을 해서 CJ 자사몰 만들고 뭐 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대기업들이 자사몰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네들만의 뭔가 이 쇼핑몰 하나 만들면 가격이 20% 30% 싸면은 사실 배송 하루 늦어도 다 용서됩니다. 쿠팡 배송 좋다고는 하지만 그 전까지 CJ 이름이 뭔가요? CJ 택배? 그거 진짜 시장 점유율 장난 아니었거든요. 한진 택배 잘 돌아가거든요. 이런 대안도 생각해 봅니다. 중국 기술 굴기 트럼프 일기 때 제조 2025 제조 2025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기에 뭔가 미래가 있겠구나.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막상 2025년이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마구마구 펼쳐졌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일들, 공산당이라고 단순히 까기만 말고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것들, 그리고, 이 수직적인 계획,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던, 역사책인가요? 사회책에서나 배웠던, 62년부터 67년까지 뭐를 하고, 67년부터 72년까지 뭐를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이거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 정부들은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로봇, AI 이런 것들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싸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경쟁에서 그네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수보다 더 많은 공대생들이 1년에 중국에서 나옵니다. 다른 뉴스가 한 개 더 있었는데요. 니 좌파냐? 그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니 좌파냐? 이렇게 묻는 지난번 라이브 방송이 있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우리 역사책에는 또 조선시대 마냥 당파 싸움 하다가 이런 기술 경쟁, 제조업이, 우리 강했던 이 제조업이 그 기술 경쟁을 하느라, 이 당파 싸움을 하느라 또 시기를 놓쳤다라는 것이 나중에 역사책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동산 방에 이 정보 전해주고 뉴스 알려주는 이 방에서 좌파 우파 따지고 있으니까 언제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댓글 구매 링크 큰 지원이 되고요. 멤버십 개설했습니다. 멤버십 개설했어요. 안 되겠습니다. 멤버십 예전에 참여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매도 물량 4239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전세 물량도 감소. 이 감소가 이 수요가 많아서 감소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아닙니다. 그럼 거래량이 발생하는 부분이 매번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을 한 가지 찾았습니다. 제가 네이버 여기 부동산 앱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다 세어봤습니다. 물건을 다 세어봤어요. 전세 물량 4,101개. 요렇게 채워야지 요거 하나가 나옵니다. 동네별로 찍어가지고 요거 찍어가지고 숫자를 여기 한 개 한 개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서구 지역에 유독 여기에 전세 매물이 많은 곳이 있었어요. 저기는 왜 그러지 하고 찾아가 보니까 이 입주를 앞둔 곳들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몇 개월 한 2, 3개월 지나고 나면은 이 물건 싹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전세 매물 여기 393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얘가 숫자가 수십 단위로 줄어들 겁니다. 아마 한 반년쯤 걸리려나 다 소진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주하는 것들이 근래에 계속 많이 있었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이렇게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소진되고 나면은 결국 1년에 8,000산씩 신혼부부 생기고, 야, 결국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갱신하는 비율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왜 이동해서 가려고 해도 1000세대 되는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나도 딴 데 가려고 하면은 여기도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1000세대 되는 아파트 여기도 없어요. 좀 비슷한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안 비어 있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갱신해서 사는 아마 그런 비중들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가 뭐 부동산에 대한 그런 소유, 1주택 1소유만 하도록 했다는 그 유튜브 영상을 한 개 본 적이 있는데 개판이 됐답니다. 개판이 됐대요. 내가 A라는 도시주택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집으로 가려고 하면 무조건 이거 교환을 해야 하는 상태로 가야 된답니다. 아무튼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물량도 같은 요인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이렇게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월세 물량이 중구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특히 많은 지역, 자, 요거 또 입주가 끝나고 나면 매물은 확 다 줄어들어 버리고, 와, 우리 그 전에 보지 못했던 21년도 때 조금 많을 때였었거든요. 또 요런 시기와 또 맞닥뜨릴 것 같습니다. 물론 2020년도 자료도 지금은 여기 제가 표시는 안 되지만 예전 자료 끌고 오면은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임대 물량 자체가 완전 바닥을 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 추적해서 살펴볼 거예요. 매매, 전세, 월세를 다 합쳐서 이렇게 분양권 이런 것들이 언젠가 다 소진되고 나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진짜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폭등할 거 아니냐?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 제가 이 8월달, 이 예측치, 과거의 예측치인데요. 저는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릴지 몰랐습니다.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들 많이 풀려서, 예상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온 전반기였고, 후반기로 갈수록 이 상태를 총량, 대출 거의 막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9월달, 8월달 거래량 1,400건 언더로 나옵니다. 1,400건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7월달보다 거래량이 한 25% 정도 감소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많네요. 3일치 거래량이 모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주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날 한 60건 정도 거래되거든요. 60건, 50건 거래됐다 치더라도 이거 숫자, 여기에 만약에 5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면 요거 지금 숫자는 한 120건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지난주에는 130. 딱히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3억 5천 수준까지 1월달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량 거의 한 90% 신고되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아진 건 맞다. 구별 거래량 여기 보시면 이게 정말 좋은 분위기는 수성구와 달서구가 1대1 비율 정도 돼야 됐었죠. 네,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만촌 3정
10억대 거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힐스테이트 버머 이런 거하고 예전에 가격이 좀 비슷하게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차이가 나고 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범어동도 범4 만3 이랬지만 뭐 이제 범4 범1 뭐 이렇게 나중에 범2까지 끼어들어 버린다면 조금 외곽 느낌이 더 드니까요. 학교는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내로요. 세 군데 중에 초등학교 학생 수를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5년 내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정상. 10년 내로는 지금 현재 학교 수 기준으로 두 군데 중에 한 곳 정도만 남을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학교가 똑같은 동네가 하나 있더라도 학교가 저 성서지역인가요? 어디 보니까 학교가 세 군데 있는데 얘 하나 없어지죠. 얘 하나 없어지면서 여기에 통폐합되어서 학교가 조금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더 작아지는 학교, 이 학교도 마찬가지. 과거에 이렇게 커졌었다면 이 커졌던 부분이 다시 줄어듭니다. 다시 줄어듭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또 합치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동네에는 학교가 한 개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이 인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옆에 지금 초등학교 한 개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다면 학교가 사라져 버린다면 동네 분위기 흉흉합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요쪽 동네들이 수성동부터 시작해서 되게 평평한 동네들 좋습니다. 막상 가보면 이거 좋습니다. 동대구 이안 센트럴D 6억 9,500.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6억 9,300. 옆에 입주, 분양하는 곳, 예, 분양하는 곳, 지금 거의 다 지었던 거고, 또 신세계 백화점 앞쪽에, 그 7억 얼마라고 했나요? 하여튼, 당근이나 뭐, 어디를 가도, 진짜 광고는 진짜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40평 6억 8,500. 수성 골드 클래스 더 센텀 6억 7천. 이게 6억 전후의 흐름을 보였다가, 6억 초반의 흐름을 보였다가, 요 뒤에까지. 이런 것들은 가격 상승률 한 10% 될라나? 사실 이 동네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니 한강은 아니고 예. 뭐 신천이라든지 또 이런 나름의 또 이점은 있고 또 수성구 또 이쪽 또 메인 쪽하고도 더 가깝지 않습니까? 개발 여지가 옆으로 또 많이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격이 좀 받쳐줍니다. 남산자이 하늘채 6억 4,300 신고가 100.6%. 예미지 더 센트럴 43평 고점 대비 120%. 와, 이게 대박이네요. 와, 여기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하시겠나요? 예, 아니시죠? 네. 더샵 리비테르 5억 7,500. 강 하나 건너서 가격이 1억 차이 나버립니다. 예전에 달서구에 있는 그건 뭐지? 유림 노르웨이 아파트인가? 국평 지금도 이렇게 매물 남아있는 거 보면은 진짜 쌉니다. 진짜 쌉니다. 수성구하고 가격 차이가 한 3배, 같은 평형이면 가격 차이가 한 3배 났을래나? 대구 시내 좁은데 막상 밤에 이렇게 조용할 때 차 타고 한번 가보면요. 한 10분 달리면 진짜 수성구 저쪽에서 막 달서구까지 막 날아오지 않습니까? 남구 뭐 이런 10분은 좀 심했고 10분이면 웬만하면 시내권까지 들어가고 또 반대편 동네까지 가려면 또 10분이면 갈 정도로 생각보다 대구 좁더라. 성당 내면 46평 5억 5천. 대구역 오페라 W 5억 3천. 고성동 이름이 왜 이렇게 정겹습니까? 시청자분 중에서 복숭집 막내 있으면 복숭집 막내. 이 이름도 왜 이렇게 정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안 동대구 5억 2,200. 이안 동대구 요 가격 많이 올라가네요. 동대구 지역이 근래 들어서 조금
근데 그 상승률이라는 것이 정말 운 좋으면 뽑기를 정말 잘하면 연간 10%, 5% 아니면 5%그 정도 느낌인가요? 실거래 가격 요 정도까지 볼까요? 예, 오늘 방송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가격대별로 보시려면 사실 돈보가 더 좋고, 동네별로 조금 더 섬세한 재료를 보시려면 아파트 금리가 더 좋고, 두 개를 저는 병행해서 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제가 6억 3천, 고점 6억 3천, 지금 4억 3천, 한때 5억 8천까지 올라갔던 아파트 지금 한 2억 9천 수준.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에 근래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예전에 그 가격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실거래가 있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노령연금과 연계해서 그곳을 한번 이 관심권에 사정권에 올려두고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아파트 개별 공시 가격인가요? 네,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2020년, 21년 한창 때 3억까지 올랐었습니다. 3억까지. 근데 지금은 그 공시 가격이 1억 8천인가? 1억 9천? 1억 9천인가? 1억 8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시가 이 로드맵 다시 현실화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더라도 아무튼 그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챙겨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찾아보고, 또 이 노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가 기준으로 뭐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달라지는 부분도 있구나. 가격 성당동 더샵 3억 3,500, 비쌌을 때 5억 500. 아마 요 정도 동네급들이 찾아보면은 그렇게 공시가격, 이게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4층이 5억 500이었으니까 실거래가 고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억 5, 6천 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시가격은 3억, 지금은 1억 8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거래 가격 시세에 지금은 60% 정도 공시가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실거래가 보고요.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뒷부분도 전세 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 이 숫자는 아마 갱신 비율이 더 높아지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옆에 빈집이 없어요. 그러면 나도 그냥 다시, 나는 갱신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나도 갱신하게 되고 니도 갱신하게 되고, 전세 때문에 전세로 인한 이사도 많이 없어지고, 매매로 인한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라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주하는 물량이 없으면 무조건 폭등한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사례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입주하는 곳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저는 시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과거에 많이 드렸었는데요. 또 더 지켜보죠 뭐. 제가 뭐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매번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건 이런 것 같다 해석을 조금 덧붙이는 수준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방송 너무 길어졌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그 멤버십 다시 개설했으니까요. 멤버십 지원해 주실 분은 멤버십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